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또 개발세발 한번 써봤죠. 예를 들면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채워서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저 이제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이제 3개 모집 단위만 한번 써봤어요. 잘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셨어요. 안 보이셔도 되는데 그냥 요렇게 한번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써서 놓으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봐도 되겠죠? 확대해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이걸 확대해서 잠깐만 보시면 요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건국대 기술경영학과와 경희대 스페인어학과와 경희대 행정학과를 가군해서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같은 군인 거죠. 그래서 한 군 안에서 요런 학과와 요런 학과들을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경국대는 1월 5일 날 17시가 마지막이고 경희대는 1월 5일 날 18시가 마지막입니다. 여기 밑에 제가 이제 쓰다가 만 게 있는데, 그 이제 동국대를 쓰다가 말았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1월 6일 날이거든요. 동국대는 맞을걸요? 제가 혹시 틀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동국대는 1월 6일 5시가 마감입니다. 1월 6일 5시가 마감이니까 1월 5일 5시, 1월 5일 6시, 그리고 1월 6일 5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월 3일부터 1월 6일 중에 3일 이상을 원서 접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3, 4, 5, 6 나흘 중에서 3일 이상만 하면 돼요. 그래서 4일을 하는 대학도 있고 3일을 하는 대학도 있어요. 이틀만 하는 대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3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해도 4일날 마감하는 대학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4일까지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대학별로 접수 기간과 마감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꼭 이거를 써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페인어도 스페인어라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스페인어 학과 이렇게 쓰고, 그다음 기술 경영도 기술 경영 학과 이렇게 쓰고, 행정학과 이렇게 정확하게 공식 명칭을 쓰고, 그 공식 명칭을 쓴 거에서 그 옆에다가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저렇게 써 놓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특히 마감 시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하나.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 놓는 거죠. 내 대학별 한산 점수는 665.41, 547.78, 545.38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 계획 인원은 18명, 17명, 29명. 그리고 또 여기 옆에 2023학년도에 갔더니 여기는 20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은 5.35대 1이었고 추합은 30명이 됐었다. 그리고 여기에 2022학년도에는 역시 20명을 뽑았는데 5.65대 1. 경쟁률이 조금 비슷했네. 근데 추합 인원도 31명으로 비슷했다.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옆에 보시면 18명, 이 모집 단위는 18명을 모집했는데 3.67대 1이고 4번 4명이 추합이 됐는데 그 전에 2022학년도에는 16명, 그래서 이 16명이 있고 이 16명의 모집에서 7.94대 1. 그러면 2022학년도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고 2023학년도에는 조금 떨어졌네. 그러면 올해 2024학년도에는 경쟁률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때는 또 추합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학과 같은 경우는 32명 모집을 하다가 29명으로 인원이 좀 줄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32명이 뭐 그러니까 2월 인원이 있는 32명인지 아닌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2명이 3.91대 1이었고 추합 인원은 21명이었는데 2022학년도는 30명에 4.83대 1에 14명이 충원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입결을 적어 놓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3학년도 입결이 663.38이라고 S파일에는 있더라. 그러니까 파란색은 지금 S파일이에요. S파일에 보면 2022학년도 입결은 666.1이다. 근데 우리 아이는 665.41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2023학년도 결과로만 보면은 좀 붙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2022학년도
얘는 조금 어려웠다. 조금 붙기가 좀 어려웠구나. 붙기가 어려웠다기보다는 70%컷 바깥에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에 698.56, 699.11 이런 건 어디가 점수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걸 한 장을 이렇게 써놓고 컨설팅 같은 거를 가시거나 아니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그럴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미 다 이거 내가 조사 다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게 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냐 아니면 당신은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컨설팅이잖아요. 여기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이 558.5, 551.46인데 여기는 나군이었고 여기는 가군이었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집 단위는 2024학년도가 아니라 2023학년도에 모집군의 변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집군의 변동이 있어가지고 입결의 변화가 좀 큰 폭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전체적으로 이 대학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두시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궁금했던 거나 특이사항이라거나 내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도 옆에다가 적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영어 반영 비율이 감소했어. 그리고 한국사는 감점 변경을 했어. 그래서 국어는 5%가 증가했고 수학은 5%가 증가했어. 아, 그러면 국어와 수학이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조금 더 영역별 반영 비율에 신경을 쓰면서 지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간 2월 인원의 변화가 없었다. 2월 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 올해도 2월 인원이 없을까? 그리고 모집 인원이 좀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거는 입결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줄까? 이런 것들을 저기다가 해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여쭤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저기 공간에다가 물어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질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좀 전에 군이 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이 달랐고 이게 국제대학이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건데 경쟁률을 하락했는데 그럼 군이 다른 게 입결에 영향을 줬을까? 경쟁률 하락이 입결에 영향을 줬을까?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또 뭐, 사회계열이어서 수학이 많은데,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데, 사회광역으로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희대 얘기하는 건데, 그 경희대의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사회광역 모집 단위가 생겼기 때문에, 사회광역 모집 단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회과학대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학과들의 모집 인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감소했으니까 입결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까? 뭐 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뭐 33명의 인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신서울 모집단인 사회강약 여기로 가볼까? 뭐 이런 걸 써놓은 거죠. 이런 걸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숭실대 얘기인데 숭실대에 정보보호학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정보보호학과가 생겼으니까 그럼 정보보호학과와 겹칠 수 있는 학과인 어떤 학과를 이 친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락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위에 보시면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보보호학과 보호학과 자체가 굉장히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을 거니까 기존에 그와 유사한 숭실대의 어떤 학과들을 갔던 친구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면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 학과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거를 여기다가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해 보면서 실제로 그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이 하락하는지를 보면서 하락한다면 내가 여기를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떨어진다
나온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입결이 하락할 개연성이 좀 더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관지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적어두는 거예요. 적어두는데 지금 이제 줄리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와 2022학년, 그러니까 2022, 그러니까 23, 24가 있을 때 여러 가지의 모양꼴로 봤을 때는 24와 22가 닮아 있는 것이 비슷한 것이 맞는데 이 22와 23, 24가 1등급 내에서의 변수라든지 아니면 2, 3, 4등급에서의 국어와 수학의 분포 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완벽하게 2와 2사가 겹친다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구조상, 그러니까 미기과 선택자들과 확통 사탐 선택자들의 분포 양태, 그러니까 분포 모양을 봤어서도 그러니까 미기과 선택자들이 다소 인문 모집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2023보다는 2022에 좀 더 가까운 거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3과 2022의 중간쯤 부분이 2024의 경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적기와 과탐 선택자들의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경향도 2022보다는 다소 조금 둔화되는 게 있겠지만 2023보다는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 입결이라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2022와 2023을 비교했을 때 2023이 높은 자연계 모집 단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일부 인문계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2023이 2022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미적기와 과탐 선택자들의 인문계열 지원이 줄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현상들이 좀 다소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던 입결도 다소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연계열의 대부분 이렇게 올라갔던 것도 이렇게 조금 내려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2022와 2023으로 보자면 그 주계의 중간선 정도 선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입결들이 형성될 개연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022학년도가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2022학년도와 무조건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해 두신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워드를 쳐서 여기다 넣지 않고 제가 굳이 이렇게 손으로 쓴 건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여기에 있었던 이 글에다가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본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서 접수 마감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 모집 인원과 관련된 거, 경쟁률과 관계된 거, 충원 인원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 그리고 에스파일에 있는 전년도 입결과 어디가 있는 입결을 저기다 써놓고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식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다. 그리고 지원 가능 점수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각 기관들의 점수를 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기관들의 점수를 여기다가 다 써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어떤 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오는 것들을 저렇게 다 써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피하이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원 가능 점수를 어떤 특정한 하나만 써놓지 않고 4개를 제가 칸을 만들어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칸을 각각의 내가 보고 있는 지원 사이트들을 다 저렇게 해서 써놓는 거, 그거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원웅님 말씀하시는 거가 혹시 여기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어디가 있는 이 점수는
각 해당 학년도 점수고요. S파일에 있는 이 점수는 올해로 환산한 점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는 않는 거니까 이것의 의미를 그렇게 따로따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점수와 이 점수가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만약 이 두 개를 말씀하신 게 맞죠, 최원웅님?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2024 기준으로 이 S8 점수를 만든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수는 어디가에서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결과라고 제공해 준 거니까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면 실시간 경쟁률도 있고 여기 2월 인원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2월 인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확정 인원 공지라는 건데,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정시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12월 29일부터 진행했었기 때문에 12월 28일입니다. 28일. 12월 28일부터 진행했나? 하여튼 그래서 28일 오전 10시 46분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건데, 여기에 파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일에 보면 190개교를 저희가 밴드형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첨부를 해 드릴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정시 확정 인원 최종해서 190개고를 밴드용으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도 1월 2일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1월 2일 날 오셔가지고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저희가 뭐까지 해서 드리냐면, 올해 계획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확정 인원이 몇 명이고, 그래서 몇 명이 차이가 납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전년도까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전년도에 몇 명이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몇 명이 계획 인원이었는데 확정 인원은 몇 명이었어서 몇 명이 늘었어요 라는 것까지를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1월 2일에 오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서, 대신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학교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몇 개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최종이 190개교인 거죠. 그러니까 요 학교들은 그날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이제 저희 평가연구소의 그 평가실장님께서, 전은 실장님께서 이제 이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 전 실장님이 늘 웃으시면서 1년에 한 번 밴드에 글 쓰신다고, 그럴 때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그때 이제 받으시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수경 원장님도 이거 되게 이렇게 뭐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이벤트 때문에, 그 정시팩 이벤트 때문에 엄청난 양의 댓글을 지금 달고 계시고 엄청난 양의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데, 그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잠깐이지만, 그거가 이렇게 내가 올린 글에 표정이 있다, 이런 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저희가 뭐 딴 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